밤마다 뒤척이고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불면증, 다리 쥐, 아침 피로감.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 이 성분이 바닥났다는 신호예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바꾸고 수면제를 찾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푹 잘 수 없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 수면 문제를 치료해 온 내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진짜 푹 잘 수 있는지, 그리고 숙면 체질로 바꾸는 구체적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72세 이영숙 씨도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수년간의 불면증과 다리 쥐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지금은 여행도 다니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마그네슘으로 불면을 이겨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박진수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서 만성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69세 박진수 씨는 퇴직 4년째였습니다. 박 씨의 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밤 10시에 누워도 1시간 반은 뒤척입니다. 겨우 잠들면 새벽 1시 반에 깨요. 다시 잠들어도 3시 반에 또 눈이 떠집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을 노화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대부분 명확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소 영양 관리를 여쭤봤더니 종합 비타민과 관절 영양제는 챙겨 드시는데 마그네슘은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1.3mg이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1.7에서 2.2니까 심각한 결핍 상태였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밤새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신경계도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구연산 마그네슘 350mg을 처방하고 저녁 8시 전후 식사 후 40분쯤 뒤에 복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주 뒤 재진을 위해 진료실에 들어선 박 씨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며칠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2주째부터는 새벽에 거의 안 깨고 다리 쥐는 완전히 살았어요. 추적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1.9로 정상 범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지난 30년간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런 회복 사례를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부족에 시달리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장의 흡수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도 약해지면서 마그네슘을 붙들어두는 힘이 감소하죠. 정제된 곡물과 가공식품엔 마그네슘이 거의 없어요. 커피와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하루 커피 3잔 이상이면 마그네슘이 계속 빠져나가요. 혈압약 중 이뇨제나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결핍 위험이 높아집니다. 박진수 씨는 이 중 4가지나 해당됐습니다. 흰 쌀밥 위주 식사에 하루 아메리카노 4잔, 이뇨제 복용, 위장약도 자주 드셨어요. 완벽한 마그네슘 고갈 조건이었던 겁니다. 지금 박 씨는 7개월째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면제는 완전히 끊었고 새벽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단 하나의 미네랄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밤에 자주 깨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진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온종일 무기력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 시간이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녁 8시가 숙면 스위치를 켜는 골든타임일까요? 아침이나 점심에 먹으면 왜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까요? 지금부터 과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아침 운동 끝나고 먹으면 안 될까요? 마그네슘을 언제 먹든 효과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66세 정미화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씨는 유튜브에서 마그네슘이 불면에 좋다는 영상을 보고 직접 구매해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성실하게 챙겨 드셨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선생님, 한 달 넘게 먹었는데 저한테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제 체질 문제인가요? 복용 패턴을 물어봤더니 아침 6시 30분 운동 직후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용 시간을 저녁 8시로 바꿔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 씨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시간만 바꿔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이게 정말 시간 때문이었나요? 네, 바로 이게 타이밍 과학의 핵심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의 스위치를 직접 누르는 타이밍 미네랄이에요. 마그네슘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3가지 핵심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만드는 천연 수면 호르몬이에요.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데 보통 저녁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의 스위치고 마그네슘은 그 스위치를 켜는 손가락입니다.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하는데 이 전환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효소를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을 저녁 8시에 먹으면 약 2시간 뒤인 10시쯤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해요.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는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타이밍이죠. 두 번째는 GABA입니다. GABA는 뇌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불안과 긴장을 녹이고 과도하게 돌아가는 생각을 멈춥니다. 잠들기 전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걱정이 꼬리를 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건 GAB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예요. 마그네슘은 GABA 수용체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육 이완입니다. 밤중에 다리 쥐로 깨는 경험 정말 고통스럽죠? 이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 몸에서 칼슘은 근육을 꽉 조이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러요. 저녁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잠자는 동안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쥐가 나지 않고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먹으면 왜 효과가 사라질까요?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낮 시간대에 혈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낮은 우리 몸의 활동 타임이에요. 이때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GABA보다는 각성을 유지하는 물질이 우세합니다. 낮에 불 꺼진 방에서 조명을 켜봤자 효과가 없는 것과 같아요. 아침에 먹은 마그네슘은 주로 에너지 대사나 근육 활동에 쓰이고 정작 밤에 필요한 수면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영양소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여기서 실천 팁을 정확히 드릴게요. 반드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세요.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세요. 커피나 녹차는 피하세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 영양제를 드신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분리하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요. 철분제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흡수율을 높입니다. 정미화 씨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저녁 8시 알람을 맞춰두고 매일 챙기신다고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정 씨는 수면제 없이도 아침까지 깊이 주무세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기억하세요. 타이밍이 효과를 만듭니다. 마그네슘은 마법의 가루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작동하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저녁 8시 식후 30분 물 한 잔과 함께 이 간단한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선생님, 마그네슘이 그냥 근육 이완제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생명 미네랄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직접 연결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3세 정도운 씨는 밤마다 종아리가 쥐어짜듯 당겨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다가 깨는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하루 350mg을 처방하고 저녁 8시에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3주 뒤 정 씨가 오셨을 때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쥐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밤새 깨지 않고 잤어요. 첫 번째, 근육을 풀어 숙면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 근육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줄다리기로 움직여요. 칼슘은 근육을 조이는 엑셀이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푸는 브레이크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근육 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축 신호만 보내지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켜요. 이게 다리 쥐가 나는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GABA를 활성화해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우리 뇌에는 GABA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어요. 이건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천연 브레이크입니다. 불안하고 예민할 때, 머릿속이 복잡할 때, 그건 GABA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마그네슘은 GABA 수용체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뇌가 진정되고 불안이 줄어들고 생각의 소용돌이가 멈춰요. 밤에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시나요? 그건 GABA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예요. 저녁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잠들 시간쯤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생체 시계를 재설정합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자도록 프로그램된 패턴입니다. 이 시계가 고장나면 불면증이 찾아와요.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서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개운하게 깨는 거예요. 수면제는 억지로 재우지만 마그네슘은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2주는 꾸준히 드셔야 하고 3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 정도로 매우 낮아요.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30% 정도로 훨씬 좋습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수면에 특화된 형태예요. 하루 권장량은 남성 400mg, 여성 320mg 정도입니다. 과다 복용하면 설사나 복통이 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00mg부터 천천히 늘리세요. 정도훈 씨는 지금 9개월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이게 정말 마그네슘 하나로 달라진 건가요? 믿기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현대인은 대부분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채워주기만 하면 몸은 알아서 회복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리듬을 되찾아줍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다리 쥐가 자주 난다면 근육이 SOS를 보내는 거고요. 잠이 얕다면 신경이 쉬지 못하는 거고요. 자주 깨고 피곤하다면 리듬이 깨진 거예요.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그네슘 보충제를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는 바로 음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충제만 믿고 계시지만 진짜 해답은 식탁에 있어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거예요. 메인은 항상 음식이어야 합니다.
65세 장혜진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장 씨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하루 3알씩 빠짐없이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 속이 더 쓰리고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보충제 열심히 먹는데도 속은 자꾸 쓰리고요. 밤에는 여전히 뒤척이고 새벽에 또 깨요. 왜 저한테만 안 듣는 걸까요? 식단을 점검했더니 흰 토스트, 국수, 흰 쌀밥 위주의 전형적인 정제 식단이었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보충제는 하루 한 알로 줄이고 대신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채우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아침에 아몬드 12알, 점심에 시금치 반찬, 저녁에 두부 밥 모를 추가했습니다. 2주 뒤 장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선생님, 속도 편해지고 잠도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변비도 나아지고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보충제는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이지만 음식은 서서히 흡수돼 몸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가 좋습니다. 아몬드 한 줌, 약 23알에 마그네슘 80mg이 들어있어요. 캐슈넛, 호두, 땅콩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저녁 간식으로 10알에서 15알만 드셔도 충분해요. 녹색 채소도 필수입니다. 시금치가 최고예요. 익힌 시금치 한 컵에 157mg이 들어있습니다. 케일과 브로콜리도 훌륭해요. 녹색이 진할수록 함량이 높습니다.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귀리, 퀴노아가 좋아요. 현미는 백미보다 마그네슘이 7배나 많습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100mg 이상 늘어나요. 콩류도 좋습니다. 두부, 된장, 검은 콩이 좋아요. 두부 반 모에 약 50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보카도 중간 크기 하나에 58mg이 들어 있어요. 건강한 지방이 마그네슘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다크 초콜릿도 효과적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한 조각 30g에 64mg이 들어 있어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삼치가 좋아요. 고등어 한 토막에 약 80mg이 들어 있습니다. 장혜진 씨는 이 식단을 4개월간 꾸준히 지켰습니다. 아침에 오트밀과 아몬드, 점심에 시금치 반찬, 저녁에 두부와 현미밥을 드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화도 편해지고 수면도 좋아졌으며 몸 전체가 가벼워졌어요.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식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흰빵, 라면, 과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가공식품은 정제 과정에서 90% 이상의 마그네슘이 사라져요.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필요량의 절반이 빠져나갑니다. 술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알코올은 신장에서 마그네슘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마그네슘이 세포 밖으로 쏟아져 나가요. 마그네슘만 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봐야 해요.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식탁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주세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녹색 채소 반찬을 추가하고 간식으로 아몬드를 준비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불면을 끝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부족은 시작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마그네슘이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몸속에서는 이미 마그네슘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60대 이상이신 분, 나이가 들면 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혈당이 높으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특히 이뇨제는 마그네슘을 빠르게 배출시켜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땀으로 빠져나가고 근육 회복에도 필요해요. 다리 쥐가 자주 나는 분, 이건 거의 100% 마그네슘 부족 신호예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시나요?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분,
제산제는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74세 최영수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최 씨는 당뇨와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매일 밤 잠을 설치고 다리 쥐도 심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먹는데 또 먹어야 하나요? 약이 너무 많아서요.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하루 400mg을 처방했고 저녁 8시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4주 뒤 최 씨가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수면도 좋아지고 쥐도 안 나요. 혈압도 떨어졌다던데. 이게 마그네슘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혈압도 10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나아졌습니다. 마그네슘 하나가 여러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은 정직해요. 필요한 걸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8시, 식후 30분, 하루 300에서 400mg입니다. 최소 3주는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낍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거.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항생제와는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설사가 나면 용량을 줄이세요. 임산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3개월 정도 집중해서 드시면 몸이 정상화됩니다. 이후엔 음식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만 보충하면 돼요. 효과가 없으면요? 3주 드셔도 변화가 없다면 병원에 오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기적의 영양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제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을 봤어요. 마그네슘 하나로 인생이 바뀐 분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8시부터 딱 3주만 해보세요. 잠드는 시간은 30분 빨라지고 아침엔 몸이 5년 젊어진 듯 가벼워질 겁니다. 다리 쥐가 사라질 겁니다. 하루가 훨씬 활기차질 거예요. 이 모든 게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8시 마그네슘 한 알. 그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혈압 낮추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지혜의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